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Foundation for Inference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요, 통계적 추론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챕터는요, 다음과 같이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점 추정이라고 불리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위에서 점 추정을 했으니까 구간 추정에 해당하는 confidence interval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앞선 섹션에서 어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을 했으니까 해당 추정된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hypothesis testing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Point Estimates and Sampling Variability 강의 시작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과 에러의 모티베이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는 목적은요, 일반적으로 모집단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0대의 평균 용돈은 얼마인가, 혹은 소득은 얼마인가, 20대 소득 알고 싶죠? 자, 이런 경우에 전체 집단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센터가 어디 있는가? 결국 이게 mean이죠. 그리고 이건 전체 집단 population의 mean이니까 population mean. 마찬가지로 소득 격차가 사람들마다 얼마나 있는가 퍼짐 정도로 나타내는 게 이제 variance죠. 혹은 standard deviation. 이 경우에 population variance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요. 자, 이런 것들을요, 우리 population parameter, population parameter 혹은 이제 모수라고 부르고요. 자, 모수를 알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당연히 전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면 되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우리 챕터에서 했듯이요, 모든 데이터를 컬렉트 하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수집 방법도 어렵고요, 수집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요, 우리 전체에서 우리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일부분 설명을 했었죠. stratified 뭐 샘플링, 뭐 클러스터 샘플링, 혹은 랜덤 샘플링, 뭐 이런 방법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이 샘플의 평균이 population mean과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라는 이런 가정하에 우리가 표본 통계량, 이 샘플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걸 표본이죠. 통계량을요, 여기 있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그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population 파라미터의 점 추정 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mean을 하고 있으니까 population mean은요, mu라고 할게요. 그럼 샘플에서 얻어낸 mean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샘플 mean 해서 x바라고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population variance는요,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이 경우에 샘플 베리언스는 S 제곱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X 바를 데이터를 통해서 구하면 이 뮤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값으로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을 유추하고요. 마찬가지로 샘플 베리언스를 바탕으로 population 베리언스를 추측을 하죠. 자, 이 경우에 값을 하나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점 추정, 숫자를 하나만 준다고 해서 점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이제 추정에서의 에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전체 집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을 했더니 뭐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뽑았다고 할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population mean은요, 정확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샘플의 mean은요, 여기에 가운데를 찾아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좀 치우치고 여기 치우치고 해서 여기가 이제 무게중심 센터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쪽이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점추정 값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어 하는 population mean이에요. 똑같지 않죠? 이 정도의 거리가 생기죠. 이 거리를 우리는 추정에서의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에러는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샘플링 에러,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어스예요. 이 샘플링 에러는요, 어, 표본 오차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말 그대로 표본에서 나오는 오차예요. 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숙제를 준다고 할게요. 뭐 주사위를 굴려가지고요, 앞면, 아니, 동전으로 바꿀게요. 동전을 던져서요. 앞면이 10번씩 던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추정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은 4번 나오겠죠. 그래서 10분의 4. 그 두 번째 사람은요. 또 10번 샘플링을 했을 때 10분의 5.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요. 10번 했는데 어때요? 10분의 6. 이런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똑같이 10개의 샘플링을 했는데 그 값이 조금씩 다르죠. 자, 이렇게 표본마다 다른 결과를 주는 거를 우린 샘플링 에러라고 부릅니다. 자,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 방법론 자체의 문제점을 말해요. 그래서 자, 샘플 민, 우리 파퓰레이션 민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샘플 민이라는 방법을 쓰죠. X 바의 expectation을 우리가 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때 X 바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n개의 샘플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게요. x1, x2, xn이요.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랜덤 베리어블. 그렇게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1 over n 그리고 expectation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그리고 우리가 이 각각의 observation들이 다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expectation of x1, expectation of x2 이렇게 총 n개의 expectation들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모든 observation들, 이 랜덤 베리어블들의 expectation은 같은 population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expectation은 정의대로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뮤 n 곱하기 뮤가 될 거고요. 이걸 n으로 나눠주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population mean과 같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opulation mean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sample mean을 썼다라고 하면 바이어스가 0이 돼요. 이러한 에스티메이터, 우리 이런 방법론 자체를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추정을 하는 방법 혹은 함수. 이러한 에스티메이터를요, 바이어스가 0인 에스티메이터는 unbiased 에스티메이터 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어스가 있는 에스티메이터들은요, biased estimator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expectation of sample variance도요, 공식을 그대로 넣어 보면요, 시그마 제곱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시그마 제곱이 나오게 만들려고 애초에 S 제곱을 여기 1 over n-1 그리고 summation xi 빼기 x 바의 제곱. 자, 이렇게 했을 때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눈 이유가 unbiased estimator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나중에 배울 통계 에스티메이터는요, 이 n 빼기 1 말고요, 1 over n을 쓰기도 해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수리통계학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할게요.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각 주에서 1000명의 성인을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키의 표본 평균이 완전히 같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다소 다르거나 혹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미국은 이제 50개의 주가 있죠. 자, 50개의 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주마다 population mean이
있을 거고 전체 거기 거주자들의 키의 평균이 있을 거고 이게 50개가 있겠죠. 이걸 편의상 뮤1부터 시작해서 뮤50 이렇게 쓸게요. 얘네들이 다 똑같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쪽에는 거인족이 살고 한쪽에는 뭐 일반인들이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미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종 뭐 구성들도 거의 비슷할 거고 해서 다르긴 할 테지만 뭐 어느 정도 비슷은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설령 극단적으로 모든 주의 키가 다 똑같다고 할게요. 즉 뮤1, 뮤2, 뮤50이 다 똑같다고 할게요. 하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샘플을 1000명씩 뽑았잖아요. 그래서 x1 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서 뽑은 1000명의 사람들의 평균 키 x1 바, x2 바, x50 바 같은 경우에는요. population mean이 다 같더라도 샘플링 에러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만 하지 같은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not the same, but similar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과 그에 따르는 베리어빌리티를 사용하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플러스 마이너스 베리어빌리티는요. 이제 선거 같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자, 이 기사는요.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떠한 세대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거예요. 기사 좀 기니까 하이라이트만 좀 읽어보면요. 여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 그래서 약 41%의 대중은요, 젊은 사람들이 중장년에 비해 더 경제적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하이라이트만 먼저 보시면 여기 청년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장기 계획이라고 돼 있고, 18세부터 34세까지의 성인 약 49%는요, 생활비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24%는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요. 단지 이 경험을 위해서예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열정페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기사 계속해서 읽어보면 해당 대중조사의 정보를 보면요. 2011년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2,048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자, 그 뒤로는 뭐 이제 계속 조사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 마지막 하이라이트 된 거 보시면요. 여기 margin of sampling error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2.9%, 그 다음에 4.4% for the 95% confidence level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이는 margin of error는요. 앞으로도 계속 쓸 용어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이 margin of error를요, the variability of a point estimate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전체적인 기사를요, 통계적으로 다시 표현하면요, 앞서 이제 설명했던 그 41%, 49%, 24%는 이제 국민 전체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던 2,048명 샘플을 대상으로 한 우리가 추정한 결과치잖아요. 그래서 요 41, 49, 24%는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즉 점추정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4.4, 2.9에 대한 이제 margin of error와 결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결국 이제 41% 플러스 마이너스 2.9%에 해당하는, 즉 대중의 38.1%부터 43.9%는요. 중장년층보다 젊은 성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95% 확신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49% 플러스 마이너스 4.4%, 즉 이제 만 18세부터 34세에 44.6에서 53.4%가 생활비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95% 확신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제 구간 있죠? 여기 보이는 38.1부터 43.9, 그 다음에 44.6부터 53.4%를요, 우리는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하는데, 자, 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섹션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이 confidence interval, 우리말로는 신뢰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신뢰 구간은요, 여기 포인트 estimate, 점 추정의 결과물 플러스 마이너스 margin of erro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간으로 점 추정의 결과만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구간으로 설명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population proportion, 진짜 대중의 전체의 몇 퍼센트가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추정한 결과가 41%잖아요. 자, 이 41%는 p 해시라고 쓸게요. 추정한 값은 여기 위에 해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값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자, 실제 값 40.9라고 할게요. 얼추 비슷하죠? 하지만 둘이 같나요? 안 같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margin of error 뒤에 있는 어느 정도의 에러의 허용치, 이걸 넣지 않으면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해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대중의 41%는 중장년층보다 젊은 성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0% 확신할 거예요. 왜요? 둘이 같은 확률이 0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margin of error까지 계산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신뢰 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의 모티베이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본 예는요,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성인의 비율이 약 88%라고 합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미국 성인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당연히 높은 확률로 지지하겠죠. 문제를 아주 단순화해 보면요, 우리가 상자에 공을 100개를 넣어요. 근데 이 중에는 이제 S 서포트라고 하는 S라는 공이 88, 88개가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not support라고 하는 사람이 22개, 이렇게 공이 2개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공을 하나만 뽑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뽑힌 공이 S일 확률은 몇이죠? 당연히 88%예요. 따라서 우리가 N이라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S라고 예측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more likely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공을 10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with replacement로요. with replacement. 그러면 각각의 뽑기가요, 어때요? 다 독립이고요. 아이덴티컬해지죠. 자, 이 중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 시도 10개를 뽑는 이 시도에서는요, 전부 다 S가 나왔다고 할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88%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상자 안에 S라고 적힌 공이 있는 비율을 추측한다면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100%. 네, 두 번째, 여기 first try, 두 번째는 10개를 뽑고요. 이번에 결과는요, 첫 번째만 N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S가 나왔다고 할게요. 자, 이걸 바탕으로 예측을 하면 어때요? 90%. 자, 세 번째도 똑같이 할게요. 10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해봤더니 첫 번째 한번 n이 나오고 두 번째 s, 세 번째 n, 나머지는 다 s. 이러면 우리가 80%가 들어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겠죠. 자, 이 실험을 무수히 반복하면 여러분들 n이 뭐 이렇게 전부 다 나올, 그래서 우리의 에스티메이션이 s의 공의 비율은 0%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실험을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첫 번째 실험, B라는 사람이 두 번째 실험, C라는 사람이 세 번째 실험 하니까 사람마다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결과값이 다 다르잖아요. 점 추정값이 다르죠. 이 다름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불가능에 가깝지만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통하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모임 실험에 관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태양광 발전 확대 예로 돌아가서요. 이제 모든 미국 성인들을 우리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태양광 발전 확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할 거고요. 그 표본을 통한 표본 proportion이 sample proportion이 이제 population proportion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최상의 추측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인구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약 2억 5천에서 한 3억 5천, 굉장히 저도 좀 모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있겠죠?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2억 5천이라고 할게요. 아까 상자에 공이 들었다고 한 예로 돌아가면요. 이제 공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제 2억 5천 개예요. 2억 5천 개 중에 88%가 S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2%는요. 실제로 N not support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1000명을 뽑아내요. with replacement로. 1000명 with replacement. 이렇게만 씁시다. 자, 여기서 이제 샘플을 얻었으니까 여기에 sample proportio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작업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건 첫 번째 실험의 sample proportion.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실험에서의 sample proportion, 세 번째의 sample proportion. 이 작업을 무수히 반복해요. 한 100만 번 합시다. 자, 그렇게 하면 이 p 햇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sample proportion의 분포의 그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R 코드에 대해 어느 정도 다 아실 테니까 이 코드를 다이렉트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레벨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제 기초 통계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미국 인구가 2억 5천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박스에 넣을 공 2억 5천 개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88%는요, support, 그 다음에 12%는요, not support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population size에 2억 5천 넣고요. 그 다음에 possible entry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각각의 구성 요소가 88%는 support, 12%는 not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즈를 1000개로 해서 뽑아내요. 그러면 이 공 1000개를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 1000개 중에요. 몇 개는요, 서포트, 뭐 대다수가 서포트겠죠. 그 다음에 몇 개는 not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비율 몇 개나 서포트인 공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다음에 다 더해요. 그러면 서포트의 총 개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공을 총 1000개 뽑았으니까 이 부분이 sample proportion p hat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실험이니까 p1 hat을 구하는 이제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사실 2번과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P2 햇도 나올 거고요. P3 햇, P 100만 햇 이것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히 반복해서 정말 많이 해서 우리가 수많은 p 햇들을 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자, 이 히스토그램, 이 분포의 이름을요, 우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생겼나요? 자, 가운데를 기점으로 얼추 시메트릭해 보이나요? 자, 그래서 유니모달이고요. 일단 봉우리는 하나죠. 그 다음에 시메트릭. 우리 이런 모양을 갖는 분포를 배운 적이 있는데 뭐가 있었죠?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이 샘플 프로포션에 대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은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질문 대답을 해보면요. 이 분포의 모양과 중심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설명했죠. 이 분포는 유니모달이고 시메트릭한다. 그리고 점근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이 분포를 바탕으로 실제 인구 비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가장 많이 나온 샘플 프로포션이 뭐죠?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한 0.88인 것 같아요. 그리고 0.87도 꽤 많이 나왔네요. 하나 여기도 0.89도 꽤 많이 나왔고. 그런데 뭐 0.85는 굉장히 소수, 0.84는 더 소수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그림을 바탕으로 그럼 population mean이 0.80이다 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은 어디예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분포의 중심인 0.88이 이 population proportion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방금 설명한 것처럼요. 이제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센터가 가장 좋은 추정치다. population proportion 이 아마 0.88 근처에 있을 것이다. 혹은 대략적으로 그 에러가 한 요 정도 0.850부터 0.925 사이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으면요. 점 추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 real world application에서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절대로 관측을 못해요. 사실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관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앞서서 우리가 1000개의 데이터를요. 몇 번 뽑았어요? 10의 6승, 100만 번. 합치면 10억. 자, 10억 개의 샘플이 필요해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으면. 근데 미국 전체 인구가 몇 명이죠? 2억 5천만. 3억 5천만일 수도 있어요. 자, 누가 더 커요? 10억이 더 커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뭡니까? population proportion이죠. population proportion 아는데 2억 5천만이나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적은 샘플을 바탕으로 이거를 추정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추정하는 데 드는 샘플 수가 더 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샘플셋 1000개 하나 딱 뽑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population proportion을 추정을 하죠.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P1 해시 어디에서 몇 퍼센트의 확률로 나왔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해하면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개념은요. Central Limit Theorem,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증명은 필요 없어요. 증명은 아마 대학원 가셔서 그때 하셔도 돼요. 자, 일반적으로 CLT라고 약자를 많이 써요. 여기 있는 Central Limit Theorem. 뭐 여러 가지로 부르죠. CLT, 중심극한 정리, Central Limit Theorem. 자, 내용은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보니까
약간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니까 정규 분포와 굉장히 닮았더라. 유사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에 실제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요. 정규 분포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이 센트럴 리밋 시오렘입니다. 자, 내용은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x1, x2, xn 이런 n개의 랜덤 샘플을요. 어떤 파퓰레이션에서 뽑을 건데요. 그 파퓰레이션의 평균이 뮤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xn 바를요. 이제 샘플 민이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이 경우에 샘플 민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이 샘플 민을 표준 정규화 시켜놨던 xn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곱하기 루트 n을 한 것을 우리가 z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대한 극한 값은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루트 n이 왜 나왔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리언스 오브 xn 바를 생각해 보시면 자, 베리언스 오브 1 over n x1 더하기 x2 더하기 x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n분의 1은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안에 있는 서메이션 파트만 남게 되죠. 자, 각각은요, 인디펜던트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랜덤하게 뽑았다는 말이 결국에는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베리언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또 더해주면 되죠. 자, 여기 몇 개 더해요. 각각의 베리언스는 뭐죠?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베리언스를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을 n번 더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n 시그마 제곱 나누기 n 제곱 해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것만 남겠죠? 자, 이 부분은 베리언스고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혹은 스탠더드 에러 for xn 바는 뭐예요? 루트 베리언스 오브 xn 바죠. 따라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아니죠?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은요, 이 분모로 들어가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죠. 따라서 여기처럼 standard error of x 바, xn 바죠. 위에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가면요. 자, expectation 당연히 뮤인 거 아실 테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따라서 xn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표본 평균 xn의 스탠더다이제이션은요 어떻게 돼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x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정의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분포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분포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xi들이요, 즉 x1, x2 모든 xn들이요 다 베르누이 분포 (Bernoulli distribution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BER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 P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샘플 프로포션 어떻게 돼요? 당연히 XI의 전체 합, 총 성공 횟수를 총 시도 횟수로 나눈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P햇은 XN 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여준 이제 센트럴 리밋 시오렘에 따르면요. limit of P hat 빼기 expectation of P hat 나누기 standard of error of P hat은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거를 한 번만 더 써줍시다. P hat expectation of P hat은요. 당연히 P죠. 그 다음에 standard of error of P hat은요. 루트 n분의 P 1 빼기 P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X의 베리언스는요. 우리 P 곱하기 1 빼기 P라는 거 없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standard error of xn 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여기 설명했던 요 과정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 시그마 제곱 대신에 우리가 P 곱하기 1 빼기 P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빼기 P. 자, 이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이제 샘플 프로포션에 대한 센트럴 리밋 theorem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방금 결과는 제가 지우긴 했지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p hat 빼기 p 나누기 standard of error n분의 p 곱하기 1 빼기 p는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렇게 해보면 우리 샘플 프로포션은요 이제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이때 평균은요 당연히 여기 있는 P, 그 다음에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당연히 이 분모 파트 이거라고 앞서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면 n이 충분히 이 리미트를 이제 생략을 할게요. 말로만 쓸게요. n이 충분히 큰 경우, 충분히 크면 여기 있는 p hat 양변에다가 사실 곱하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곱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도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빼기 p를 곱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p 햇 빼기 p만 남겠죠? 그냥 다 씁시다. 자, 오른쪽에도 똑같이 우리가 곱해줄게요. 그러면 노말 0, 1 이렇게 돼요. 자, expectation에 어떤 상수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곱하기가 되죠? 근데 0 곱하기 어떤 숫자는 그냥 0이니까 0이 될 거고요. 자, 0이 될 거고요. 베리언스는 어때요? 저기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그냥 곱해지게 돼요. 이게 만약 양수라면요. 근데 양수죠. 당연히. 그래서 n분의 p 1 빼기 p가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남은 건 뭐예요? p hat 빼기 p만 남죠? 이 부분이요. 0, n p 1 빼기 p 루트 이걸 따르게 되고요. 이제 우리는 원하는 거 왼쪽에 p 햇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양변에 뭘 더해주면 돼요? p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p를 더해주면요. 자, expectation에다가 어떤 상수배만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로케이션 파라미터라고 했었죠. expectation은. 그래서 그만큼 더해져요. 그래서 p. 자, 그 다음에 베리언스에다 어떤 상수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다 A를 더해줘야 오른쪽으로 A만큼 그냥 이동해요. 그럼 원의 모양은 똑같죠. 사실 반지름은 변함이 없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p 빼기 1 빼기 p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게 기초 통계학 시간이라서 제가 이제 노테이션을 좀 많이 무시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자세한 내용은요 아마 확률의 개념 및 응용 혹은 수리통계학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때 한번 또 자세한 내용을 정확한 노테이션으로 한번 배우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결과를 다시 쓰면요. p 햇은요 결국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때 평균은 p, 그 다음에 이때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 루트 n분의 p 곱하기 1 빼기 p다 라는 거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히스토그램에서 보여드린 그 시메트릭하고 유니모달이었다. 이거는 이제 CLT에 의해서 당연한 예상되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남은 게 있는데 여기 n이 충분히 크면 이걸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n이 얼마만큼 커야 되냐라는 조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 조건은요. 일반적으로 n에만 종속되진 않고요. 이제 n 곱하기 p, 그러니까 예상되는 이제 총 성공 횟수가 10보다 크고 그다음에 n 곱하기 1 빼기 p, 예상되는 총 실패 횟수가 10보다 큰 경우를 우리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앞에 law of large number 대수의 법칙을 설명한 적이 있죠.
대수의 법칙의 뜻은요. 우리 이 샘플 프로포션이요. n이 충분히 커지면요. p에 근접한다. 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는 p를 모르잖아요. 여기 이 조건을 체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사이즈는 우리가 개수를 세면 되죠. 대략적으로 1000개다. 그래서 나온 p 햇이 0.88이다라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우리 조건 체크 가능한가요?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거는 샘플 사이즈 n이랑 p 햇만 알지 그 population proportion p는 모르잖아요. 대략적으로 이거랑 근사하게 근접하겠구나라는 사실만 알죠. 자, 이 경우에는 law of large number에 따라서 굉장히 근접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에 이 조건을요 바꿔서 n 곱하기 p 햇이 10보다 크거나 크고 5화가 아니고요. n 곱하기 1 빼기 p 햇이 10보다 크면은요. 우리 이 센트럴 리밋 theorem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이 조건은 차선책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p를 알고 있다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요. 이 차선책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가 센트럴 리밋 theorem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관련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어떤 population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때 population proportion P가요 0.05라고 합니다. 자, 이 모집단에서 이제 크기가 50인 표본들을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가정하고요. 각 표본의 표본 비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요. 이때 이 분포가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죠. 자, 질문을 바꿔서 하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 CLT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자, CLT 적용하려면 뭘 해야 돼요? 조건을 체크하면 되죠. CLT의 조건은요, 일반적으로 충분히 큰 샘플 사이즈, 이 샘플 프로포션에서는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n 곱하기 p가 10보다 큽니까? n 곱하기 1 빼기 p가 10보다 큽니까? 이거죠. 자, n 곱하기 p는요, 지금 50 곱하기 0.05죠. 따라서 이게 10보다 큽니까? 아니죠. 2.5죠. 그래서 실패. 2번은 체크해 볼 필요도 없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변 아니요. 성공 실패 조건이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성공 조건, 예상 성공 횟수가 10회, 예상 실패 횟수가 10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샘플링 분포가 이제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봤더니요. 요 정도 이런 모양이 나온대요. 자, population proportion이요. 0.05잖아요. 따라서 이 0.05 근처에서 가장 높은 이 바가 나타나요. 여기 frequency. 빈도가 나타나는데요. 자,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쭉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제 샘플 프로포션 같은 프로포션 자체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한이 1이고요. 그렇죠? 근데 0에서 이제 막혀 있어요. 이제 시메트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도 계속 바가 등장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더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오른쪽으로만 계속 퍼져 나가는 이제 라이스 큐드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갖게 되죠. 자, 방금 설명했던 예를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모양,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자, 이제 이 컬럼엔 샘플 사이즈를 계속 바꿔봐요. 10개, 25개, 50개, 100개, 250개. 그 다음에 이제 로우는요, 이제 population proportion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예요. 자, 이거 보시면요, n 곱하기 p가요, 1밖에 안 돼요.
10보다 작죠? 그럼 이제 CLT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아마 정규 분포와는 다른 모양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보시면요. 일단 정규 분포랑 유사해지려면 어때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연속 안 같죠? 딱 봐도 뜨문뜨문 있어 보이는 바가 몇 개, 여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라이스큐드 되어 있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P가 0.9인 케이스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요, 10 곱하기 0.9에서 이제 예상되는 성공 횟수는 9개, 근데 예상되는 실패 횟수가 1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샘플 프로포션이 이제 1 근처에 모여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아주 뜨문뜨문 있죠. 그래도 바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밖에 없고 연속형 같지도 않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left skewed. 자, 이 부분만 가지고 먼저 요약을 하면요. 일단 예상되는 성공 횟수와 실패 횟수가 10보다 작으면 어떠한 skewed distribution,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져 있는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n 자체가 10, 이렇게 너무 작으면요. 바가 몇 개 안 등장해요. 그래서 continuous라고 보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25로 올라갈게요. 자, 이 경우 어때요? n 곱하기 p는요. 25 곱하기 0.1 해서 여전히 2.5, 10보다 낮죠? 보시면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다가 이 경우 보시면 예상되는 성공 횟수와 실패 횟수가 12.5, 둘 다 10을 넘죠. 보시면 이렇게 시메트릭한 거 볼 수 있고, 이제 극단적으로 population proportion이 0.9면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모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이 케이스에서 CLT를 만족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막대기가 뭐 수십 개가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컨티뉴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우리가 아주 관대하게 봐준다면 이 정도 모양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향은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나아져요. 자, 이 경우 보시면 n 곱하기 p가 5예요. 여전히 낮아요. 따라서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막대기들이 조금 더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이 10인 케이스와 비교해 보면 거의 시메트릭이에요.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스큐니스 자체가 치우쳐짐 정도가 점점 완화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요. 이제 거의 뭐 바가 몇 개 있는지 볼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죠. 그래서 거의 이제 연속형으로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P가 0.9일 때도 거의 이제 우리가 시메트릭한 모양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 N 100, 250 가면요 어때요? 거의 정규 분포와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퍼짐 정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n이 10인 경우에는요. 대략 0.1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만 한 0.6에서도 등장해요. 0.5에서도 등장하고요. 그렇죠? 근데 n이 250일 땐 어때요? 0.1 근처에 거의 다 몰려 있고요. 대부분이 0과 0.2 사이에 있어요. 이 오차가 지금은 거의 0.4 정도 됐죠? 근데 지금 오차는요 0.1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standard better 뭐 p 해시 루트 p 곱하기 1 빼기 p 나누기 n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자, 이 스탠다드 오브 에러가 이 퍼짐 정도를 설정해 주는데 결정을 해 주는데 이게 n에 디펜드예요. n이 작으면 스탠다드 오브 에러가 커져서 이 퍼짐 정도가 커지고요. n이 커지면요. 스탠다드 오브 에러는 작아지죠. 그래서 퍼짐 정도가 작아져요. 즉 샘플이 많아지면 정보량이 올라가죠. 그럼 우리의 추정은 어때요? 추정값은 더 정확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샘플 프로포션이 이쪽
n이 10일 때는 0.5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자, n이 250일 때는요. 0.5에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0으로 가요. 거의 0.1 근처에서만 몰리는 더 정확한 추정값을 얻는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설명과 부합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이 샘플 민을 바탕으로 population mean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population mean이 아니고 population median 관심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샘플 미디언으로도 population median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돼요. 자, 이렇듯이요. 첫 번째, 어떤 샘플 스태티스틱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자, 샘플 민이 아니고요. 다른 스태티스틱들도요. 우리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이 방법의 원리는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 샘플 민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센트럴 리밋 시어렘이잖아요. 근데 샘플 미디언에는 다른 원리를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은 조금 다 바뀌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샘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샘플 스태티스틱과 파퓰레이션 그 파라미터 간의 거리는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샘플을 통해서 파퓰레이션 추정이 가능합니다.